그리고 이것도 잠깐 얘기를 할까요? BTS가 이제 그래미 시상식에 올해도 퍼포먼스 부분 노미네이트는 됐는데 받지를 못했죠. 근데 뭐 이거 갖다가 당연히 한국에선 얘기가 많은데 저 이거 못 받는다고 항상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래미 시상식 받기가 굉장히 힘들죠. 구조 자체가 BTS 같은 팀이 받기가. 그래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미 회원들, 그 자격이 있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음악을 했던 회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투표를 하는 시스템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BTS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질 않으니까, 그럴 만한 니즈가 없으니까 BTS가 투표받기는 좀 어려운 구조. 그러니까 BTS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래 좋고 춤 잘 추고 이건 맞는데, 저렇게까지 잘 되는 건 어쨌든 저는 항상 그 플러스, 그 BTS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의 힘이 크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는 그 미국에 있는 음악가들한테는 궁금하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 스토리를 빼면은 받을만 하진 않다고 엄밀히 생각해요. 예를 들어 BTS가 예전에 뭐 피땀 눈물이라든가 작은 것들의 시부터 그 아주 탄탄했던 막 터져나오던 곡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한국어니까 당연히 미국인들이 듣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버터부터 영어 곡을 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곡들은 그냥 팝이니까 미국 음악가들이 그냥 그 곡만 들었을 때, 그리고 뮤비 보고 춤만 봤을 때는 잘하네 이 정도지, 와 이게 최고야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최고야는 그 BTS가 걸어온 발자취를 다 봐야 와 이런 팀이 있어 이거잖아. 근데 그게 걔네들은 그걸 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좀 이해해 나가면서 그림이도 근데 조금씩 바뀌어가는 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걔네들도 점수를 좀 더 어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회원들을 더 늘리곤 있는데, 그래서 세계관이 그런 게 있어요. 세계관이 엄청나게 강력한 팬덤을 끌어모으는데 좋은 장치지만 어쨌든 진입장벽을 좀 만드는 그런 거. 근데 이 케이팝이 저 세계관으로서 세계에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저는 르세라핌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니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제 생각에 르세라핌은 뭐 당연히 바로 1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학폭 문제잖아요. 그 학교 폭력을 주장하시는 분도 그렇고 하이브의 대응도 그렇고 선명하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지금 나온 얘기들이 학교 폭력을 주장하시는 분과 또 거기에 붙어 나오는 얘기들이 인과관계가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직접적으로 학교 폭력과 관련돼 있는 증거라고 제시되는 건 어쨌든 카카오톡이잖아요. 근데 이 카카오톡만 봤을 때는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는 게 이런 거죠. 단순히 1대1로 싸워서 누군가가 졌다, 이게 학교 폭력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 싸워서 내가 졌어, 그게 학교 폭력이 아니라 정말 힘센 애가 지속적으로 그냥 괴롭혔다던가 한 아이를, 아니면은 어떤 무리를 지어서 싸운 게 아니라 한 명을 괴롭힌 게 학교 폭력이 되는 건데, 그 카카오톡은 서로 싸웠다고 봐도 되는 얘기니까 거기에 좀 피해자분이 명확하게 그냥 어떤 일을 본인이 어떤 상황으로 당했다고 얘기를 해야 선명해질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것을 정확하게 뭐 증거를 제시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두서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 아예 없어요 얘기가. 사실 본인이 지금 말하는 내용은 학폭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내용이니까 뭐가 뭐 아무 그게 없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냥 적어도 저 친구한테 내가 어느 기간 동안 뭐 어떤 일을 당했다 정도라도 말을 선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칠판 사진, 익명 게시판 사진, 사실 지금 말씀들도 하시지만 그 사실들은 학폭을 했다는 것과는 연계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냥 성적인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니까 학폭을 했다와는 연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너무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집중, 그 카카오톡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냥 집중을 해서 그 피해자분이 얘기를 해야 이 얘기가 좀 선명하게 집중이 되고, 아니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너무 높고, 야한 사진 앞에서, 칠판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함부로 뭐 채팅이나 했다, 이거는 이거대로 비판을 해야 되고, 이랬으니까 학폭을 했을 것이다 는 우리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일단 하나. 그러니까 그런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싫고 뭐 그걸 싫어할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그 얘기 나오는 게 없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이거는 그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 실제로 본인이 피해를 당했고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으면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냥 딱 그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야 이게 어떤 진행이 될 거잖아요, 얘기가. 근데 지금은 너무 가십부로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당연히 그 기획사에서 한번 서치는 하고 물어보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거는 뭐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은 서치될 수는 없죠. 그 카카오톡 얘기만 선명하게 그냥 언제 김가람과 누구가 싸웠는데 그 김가람과 하이브의 주장이라면 그런 거잖아요. 둘이 싸워서 그냥 티격태격한 카톡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언제 어떤 일로 싸워서 이런 카톡이 났다, 그 카톡만 선명하게 얘기했으면 이거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체를 가지고 그냥 흐지무지하게 얘기를 해서 좀 애매했다. 같이. 프로모션 컨셉 저도 제 개인 취향에 그렇게 막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왜 이 컨셉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해되는 점은 있고, 사실 국내는 거의 큰 신경 안 쓰는 회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이브는. 그래서 해외에 초점을 맞추면은 어쨌든 해외에서 훨씬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거는 블랙핑크고, 그리고 지금 BTS가 잘 된 거는 또 세계관이고, 그러니까 아마 세계관과 그런 게 연결돼 있는 음악을 지금 할 거예요. BTS는 본인들이 세계관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활동하다 보니까 그 세계관이 들어맞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운도 작용한 케이스인데, 지금 르세라핌은 세계관을 만들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게 잘 될까라고 저도 궁금하긴 한데, 아마 저 세계관에 연관돼 있는 프로모션 컨셉을 잡은 거라서, 그게 또 서양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서 저런 형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멤버들의 선택도 사실 우리들이 봤을 때, 뭐 왜 이 친구를 넣었지 저렇게 넣었지 했는데, 그게 다 이제 그 미국 10대들한테 초점을 타깃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선택을 한 거니까 잘 된다고 봐야겠죠. 걸그룹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같이. 이게 걸그룹이 돈이 되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 4, 5년 전? 그렇죠. 4, 5년 전도 아니에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 아이돌이 훨씬 돈이 됐죠. 지금도 남자 아이돌이 평균적으로 돈이 더 많이 되고 돈을 벌기도 쉽긴 해요. 왜냐면은 남자 아이돌들은 여성들이 소비를 기본적으로 해주니까 여성분들이 이런 그 음악에 소비하는 소비 금액이 더 크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성 걸그룹이 남성 걸그룹만큼 수익 내기가 좋아진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 아이돌들은 아시아 여성권한테 돈 벌기가 쉽죠. 아시아 여성권들한테 어필이 되니까. 근데 서양에 나가 보니까 어필이 안 되더라. 이건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했듯이 빌보드 100에 BTS 외에는 아무도 못 올라갔잖아요. 해외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안 먹히네. 근데 동양 여성은 오히려 아시아에서만 활동할 때는 남성들이 소비력이 약해서 수익이 낮아서 잘 안 했는데, 케이팝이 세계화가 되고 서양인들이 보기 시작하니까 동양 여성은 수요가 있죠. 그러니까 수익이 갑자기 따라온 거죠. 해외 구매력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갑자기 다 여성 걸그룹 나오는 거예요. TXT라던가 이렇게 냈잖아요, 남자 팀들을. 뭐 하이브에서 낸 건 아니지만 엔하이픈도 하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해외에 있는 케이팝 팬들한테도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BTS를 좋아하던 팬들한테. 근데 이거는 BTS라는 해구산 밑에 있는 거거든요. BTS를 좋아하는
서양 케이팝 팬들이 거기서 이제 케이팝 다른 팀들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확장성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고민을 했는데,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JYP도 그렇고 SM도 그러다 보니까 여성팀으로 가는 거예요. 확장성이 남성팀은 해외에서 없다, 서양에서. 그러니까 서양을 공략하려면 여성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JYP는 MX를 들고 나온 거고, SM은 원래 에스파가 그런 용도는 아니었지만 에스파가 가고 있는 거고, YG는 그래서 새 팀을 준비하는 거고, 하이브는 그게 르세라핌이 되는 거니까 전 무조건 잘 되고 거의 신인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요소가 어떻게 맞아 떨어질지는 저도 뚜껑을 열고 공부해봐야 될 것 같아. 해외가 타깃이면 국내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공식이 같이. 근데 대중성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본인들이 10대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었던 음악 스타일이 거의 평생 가거든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20대, 30대 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10대 때 들었던 음악이 막 비트 중심의 음악이 아니니까 이런 팝적인 음악들이 계속 나오면은 좋긴 좋은데 막 엄청 좋은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빅뱅 음악 들으면 좋은 거지. 근데 지금 10대 어린 친구들은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런 음악을 더 좋아하더라고, 제가 물어봐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지금 해외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한국 사람들도 좋아할 거예요, 한국 대중들도. 근데 그 과도기에 있는 건 것 같아. 우리 음악이 발전을 하면서 되게 빠르게 변하니까 막 2년마다 음악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지금 이렇게 3분 안쪽으로 들어와서 벌스 쪼개는 음악이 2년 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3분 안쪽 노래 들으면은 막 이제 놀아볼까 하는데 끝난다는 느낌이 아직 드는 거지, 저도. 근데 이런 음악만 듣고 자란 애들은 이게 익숙한 거지. 4분 되면 이제 지루한 거죠. 노래 언제 끝나? 그런 과정. 근데 그렇다고 예전이 좋다, 지금이 좋다 말할 수는 없는 거고.